안녕하세요. 어라운드 원장 제이슨입니다. 제가 오늘은 토플 스피킹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스피킹 수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. 잉글리시 컨버세이션부터 쭉쭉쭉 IELTS 스피킹, 토플 스피킹 정말 오래 했거든요. 근데 시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토플 시험이 개편됐지만 토플 스피킹 부분은 또 개편이 되지 않았거든요. 그 말은 스피킹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. 자, 토플 스피킹은 4문제로 돼 있어요. 4문제로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5초 동안 준비하시고 45초 동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어떤 질문이 나와요. 이제 볼 수 있거든요. 그 질문을 이제 패러프레이즈해서 45초 동안 말씀을 하시는 건데 15초 동안 그 이유 2개를 생각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템플릿 아닌 템플릿을 알려드려요. 근데 솔직하게 템플릿을 쓰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. IELTS 같은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로 템플릿 쓰시면 안 돼요. 템플릿 써가지고 거기에 맞췄으면 정말로 5.0, 5.5 이렇게 나와요. 그렇지만 토플 자체는 약간 조금 어때요? 시험이 어렵고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템플릿인 듯 안 듯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기는 하세요.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템플릿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런 건 알아주시면 좋으시죠?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? 패러프레이즈를 하시고 네, 두 번째 문장은 even though나 although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저희는 이제 counter argument라고 그래요.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첫 번째 이유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if를 써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쪽에 반대 의견을 넣는 거예요. 이러면 조금 쉽거든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therefore를 써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은 안 넣으셔도 되세요. 굳이 내 생각을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으세요.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45초라는 시간 내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상당히 어렵거든요. 45초 동안. 근데 이건 있어요. 5초에 한 문장씩. 그럼 뭐예요? 9문장이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쉬워요. 약간 조금 메커니컬하게 접근하면 조금 쉬울 수는 있으세요. 1번 문제가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 2번, 3번, 4번은 뭐예요? 요약이에요. 리스닝이랑 스피킹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리스닝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. 스피킹 같은 경우는 진짜 자세하게 전부 다 말을 해야 돼요. 근데 스피킹 시험이 어려워지려면 필요 없는 내용의 내용을 이렇게 리스닝에 넣어요. 그러다 보니 시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세요. 2번 같은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리딩을 요약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뭐예요? 남자랑 여학생이 한 말을 요약을 하셔야 돼요. 그거를 이제 1분 동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리딩 요약 같은 경우는 그냥 제목 아니면은 첫 번째 줄을 가지고 패러프레이즈를 하시면 되세요. 근데 이 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. 그럴 경우에는 however라는 right?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. 주로 그 부분이 메인 아이디어거든요. 자, 이런 게 팁이죠. 그러니까 리딩은 짧게 하시고 리스닝을 이제 쭉 하시면 되는데 리딩 같은 경우는 15초, 그 다음에 리스닝 요약은 45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. 자,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타입이 2개예요. 하나는 letter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school announcement일 수 있어요. 그죠? 자, letter는 뭐예요? 맨 마지막에 sincerely 이렇게 올림이죠. 이 표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시면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. 1번, 2번 문제는 쉽게 넘어가요. 근데 3번, 4번 문제는 좀 어려워들 하세요.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렉처거든요. 렉처. 근데 이제 렉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이 나와요. 리딩 부분에서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의 정의가 뭔지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. 주로 이 제목의 정의는 첫 번째 줄에 나오게 돼 있어요. 아니면 in other words, right? 이런 단어가 있는 부분이 주로 그 단어의 정의예요. 자, 보세요. 제목을 사용하세요. 제목, 블라블라, can be defined. 이렇게 해서 쓰시면 좋으세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수동태나 아니면 현재 완료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쓰실수록 좀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. 자, 이건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? 첫 번째 부분, 리딩을 패러프레이즈 하실 때 쓰시면 좋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리스닝인데 주로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?
예시가 2개가 나와요. 뭐를 위해서? 앞에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저도 렉처할 때 재미없게 렉처만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렉처를 하면서 제 경험담을 어떻게 해요? 약간 섞어가지고 이해를 돋구죠. 마찬가지세요.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리딩 패러프레이즈를 15초, 나머지는 45초. 그래서 약간 이런 구성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. 4번 문제는 그러니까 리스닝 요약이에요. 이걸 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. 왜냐면은 리스닝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. 토플 시험 자체가 리스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리스닝을 잘 듣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. The professor elaborates. 그러니까 elaborate라는 이런 단어 하나가 점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. 뭐 gives a lecture 아니면은 뭐 explain 쓰셔도 괜찮으세요. 그렇지만 이런 단어 하나가 점수를 매기는데 아니면 고득점을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. 자, 그리고 자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험이 어려우려고 그러면은 필요 없는 내용도 포함을 하세요.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.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굳이 질문이 물어보지 않는 부분도 포함을 하게 돼 있어요. 그거를 거르는 것도 능력이세요. 저희 어라운드에 오시면은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패러프레이즈 능력이에요. 토플 시험이 됐던 IELTS 시험이 됐던 전부 다 뭐예요? 패러프레이즈거든요. 근데 이 패러프레이즈는 어떻게 해요? 말로 해보고 그리고 스피킹으로 해보고 이래야만 늘어요. 수업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할 기회가 없다? 그런 학원은 가면 안 돼요. 진짜로. 그러니까 저희처럼 약간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고쳐주고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거든요. 그리고 하루 종일 말해요. 저는 말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어때요? 점점점 늘어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하셨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실 거고 짧은 기간 내에 원하는 학교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토플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에 지원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뭐 보시면은 편입 가는 학생도 되게 많고요. 그 다음에 교환 학생 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에세이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도 드리죠. 오케이? 자,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플만 보셔서는 안 되세요. 그러니까 토플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용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걸 볼 수 있는 학원에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케이? 자, 제 정보가 아니면은 이런 제 인포메이션이 유용하셨으면 구독 혹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